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 밤 설기문 라이브, 설기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시차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사정도 있고 시차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9시에 정각에 여기서 나가긴 하는데 조금 시차가 있네요. 시차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수요일 밤에 이어서 두 번째 설기문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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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분들이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지금 박유영님 참여하셨고, 이주연님 참여하셨습니다. 와우, 생기 넘치는 음성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생기가 안 넘칠 이유가 없죠. 윤용수님, 예, 반갑습니다. 최경국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라라킴님, 오늘 어젠가 우리 문자 교환했었죠. 라라킴님, 반갑습니다. 예, 마리알리, 경묵채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 박정상님, 예, 좋습니다. 라라킴님, 그쵸? 우리 지난주에 통화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참, 어젠가, 그쵸? 문자 교환했습니다. 김재랑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년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댓글 다른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제를 전생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전생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전생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20주년, 최면과 전생을 시작한 지 20주년 됐다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현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고요. 삶에서 어려움과 또 고통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또 스트레스도 받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유치원 때부터 또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없고요. 그런 데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목 공부를 해서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잠재 능력에 대해서, 잠재 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또 많이 겪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 장애를 겪는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육체적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 또는 기존의 심리치료 내지 상담의 방법들을 사용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소영님 참여하시네, 고맙습니다. 심재평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의식을 찾아가게 되고요. 무의식을 알게 되면 무의식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현실의 삶의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의 출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무의식이 형성되고 그 무의식을 알면은 또 그 무의식 동안에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돼서 평생을 지배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최면을 해보면요, 태어난 이후뿐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는 뭐 9개월, 10개월 동안의 삶의 경험이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과목을 가더라도, 어떤 심리학책을 보더라도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의 10개월에 대한 중요성,
이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 태교라는 것이 있어갖고 산모가 태교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이 태교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개월 동안에 태아가 갖는 어떤 무의식적 영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면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삶의 문제 또는 영혼의 문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심리학에서도 어떤 정신의학에서도 다루는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 양선모님, 예, 고맙습니다. 김진수님, 고맙고, 다운님, 참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칼 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칼 융은 프로이드의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드의 수제자로서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위치에서 나중에 이제 탈퇴했지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개념에서 차이가 있고, 물론 다른 데 대한 개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에 한정했다면, 칼 융의 무의식은 뭐죠? 개인에서 벗어나죠? 집단 무의식, 인류 전체의 무의식, 또는 인류의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무의식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무의식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조상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죠.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의 무의식의 근원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근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갔을 때 우리는 전생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임정훈님 맞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했고 고정된 카메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김진수님 안녕하세요. 시 조용히 듣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조용히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전생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질, 또 건강 문제, 성격 문제, 또는 말하자면 이제 직업 문제. 한지원님, 예, 참여하셨네요. 좋습니다. 설재훈님, 우리 종씨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의 출발 자체를 우리가 전생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람들의 전생을 다루고 전생 치료를 한다 할까, 전생 요법을 한다 할까, 한 이러한 사례는 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을 겁니다. 방송으로 나가서 뭐 방송에 방송된 사례도 물론 많지만요. 또 집단으로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전생 유도를 한 그런 사례도 물론 많고요.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도 많고요. 김일남님 참여하셨네요. 뿐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1대1 그런 상황에서 또 개인 상담과 개인 코칭 차원에서 이렇게 전생을 한 경우도 많죠. 줄리아 김님, 아이고, 뉴욕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울 혹시 오셨는지요? 예, 김민정님 참여하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생이 이제, 전생을 하게 되는데, 왜 전생을 해야 되느냐는 중요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전생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좀 이 전생에 접근을 하려고 해도 좀 왠지 꺼려지고 좀 두려움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뭐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년 뭐 정도 이렇게 전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해오는 가운데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예, 두려움, 불안 또는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뭔가 오해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은 비록 많은 시간은 안 되겠지만
도대체 전생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좀 올려주시면요, 제가 얘기하는 중에 질문에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님, 정하른입니까? 정하른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전생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특정 종교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생하면 불교를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전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 일종의 뭐 교리라 그럴까, 뭐 불교의 얘기가 아니냐. 나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또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생이라는 것이 특정 종교와 반드시 결부되고 연결된 것은 아니다. 물론 특정 종교에서,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전생을 얘기를 하고, 또 전생과 관련한 또 이렇게 뭐 교리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설화라 그럴까요? 뭐 또 그런 얘기들이, 부처님의 설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이라는 것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토속 신앙이나라든지 각 나라의 어떤 특정 종교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전생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기독교에도 전생에 관한 비슷한 언급이나 전생을 유추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것이 이쪽 분야의 학자들의 주장들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생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것도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기독교에도 전생과 유사하게 언급될 만한 전생과 유사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언급들이 있다는 얘기까지인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연결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고, 따라서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한 특정 종교만 전생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생 연구를 한 많은 학자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진 학자분 중으로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그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또 정신과 의사, 이분도 특히 어린이들의 전생 기억들을 많이 연구한 그런 업적이 있고, 그분이 또 책을 또 많이 써낸 것도 있는데, 또 이 보면은 종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종교하고 관계 없는데 굳이 이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불교를 연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생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와 직접, 불교를 비롯한 특정 종교와 직접 관계된다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것이고, 다만 불교를 비롯한 이쪽 종교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전생 신드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또 논쟁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은, 전생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 자살을 부추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생 이것이 자살을 과연 부추길까요? 자, 황순옥님 들어오셨고요, 전홍신님 들어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올려주시네요. 이왕이면 질문 좀 올려주십시오. 아까 또 몇 분 지나갔는데 제가 언급을 못 해드렸습니다. 김덕주님 반갑습니다. 전생은 과연 자살을 부추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댓글 올릴 때까지 기다리려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전생이 자살을 부추긴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지요. 어떻게 해서 전생이 자살을 부추깁니까? 전생이 자살을 부추긴다라는 논리에는 이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임정훈님 지금 글 올리셨네.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고 정확한 기억으로 실제 그 장소에 가서 죽기 전 어머니를 만나고 자신을 죽인 친구를 지목하였다고. 예, 뭐 그런 이제 뭐 연구 결과나 확인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전생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현실 생활에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지금 만약에 자살을 한다면 전생이 있다는 것은 또 후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후생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살을 한다면 다음 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임정훈 님이 전생이 자살을 부추기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어떤 사례를 예를 들면서 결과적으로 전생이 자살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이제 뭐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임정훈 님의 지금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전생이 자살을 부추기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고경화 님 들어오시고요. 김건수 님도 참여하셨고요. 자, 만약에 지금 삶이 힘들다고, 지금 삶이 고통스럽다고, 자살을 한다 칩시다. 그럼 다음 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삶은, 그러니까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윤회를 또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윤회라는 게 또 뭡니까? 삶은 또 돌고 돈단 말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은 깊은 밤을 지나면 다음날 새로운 아침을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아침을 맞고,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를 또 맞고, 어린 시절을 지나면 그쵸, 청년기를 지나고 또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고,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윤회나 환생의 개념은 계속 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청년기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장년기, 노년기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주연님, 저는 전생은 이번 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알려주는 엄청난 삶의 비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계속 뒤에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앞에 내가 잘 못 살았다면 다음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힘들다고,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다음 생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살을 부추긴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예, 김미라님 참여하셨네요. 자, 이제 그래서 전생은 자살을 부추긴다는 말이 오히려 틀렸고, 전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생을 제대로 안다면 오히려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에서 뭐 복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서 이번 생을 더 나쁘게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니까 이번 생을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살을 부추긴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조남옥님, 유전자와 무의식과 전생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자와 무의식 전생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DNA가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 DNA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DNA 속에 말하자면 그 부모뿐만 아니고 이제 조상의 유전적 요소들이, 소인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보통 유전적인 걸 그러면 생물학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씩 끊깁니까? 오디오는 제대로 나가는 것 같고, 화면은 끊어진다고 지금 뭐 그런 메시지 주셨는데, 임정훈님, 전생과 윤회를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전생은 무조건 인간인가요? 아니면 혹 짐승 미물일 수도 있을까요?
전생 체험을 많이 시키시는데 혹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예. 하나, 화면이 중간중간에 화면이 끊어집니까? 그런 게 있나요? 아까 앞에서 오디오는 괜찮게 들리는데 화면이 끊어져서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이주연님, 전생과 양자 물리학 관계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전생과 양자 물리학 관계가 있고 전생을 설명할 수 있는 이 과학적 논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생의 기억이 우리 무의식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성에게도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다고 다를 수도 있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라라킴 님이 아마 조금 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지 라라킴 님이 조금 연결 상태가 좀 불량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수연님 참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오해가 모든 문제를 전생 탓으로 돌리게 됨으로써 이제 전생을 자꾸 하다 보면요, 모든 문제를 전생 탓으로 돌리게 됨으로써 현실 부정과 또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부정적인 견해나 또 말하자면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자살을 부추긴다 이 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내가 힘들고 또 현재 내가 뭐 제대로 잘 못하는 거 있으면은 다 전생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전생 탓으로 돌리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말도 있죠. 잘하면 뭐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때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다 내가 전생에 어째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나 현실에서 뭔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된다 그 얘기죠. 전진희님 참가했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들이나 오해는 사실은 제대로 전생 경험을 안 하고 제대로 전생 체험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자기가 직접 이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은 뭐 자전거 타는 게 어렵느냐, 그냥 뭐 똑바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으면요, 겉으로 보는 피상적인 것으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 전생이라는 것도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요, 앞에서 말했던 자살을 부추긴다든지 뭐 현실 부정과 책임 회피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했듯이 윤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지금 해야 될 노력을 제대로 안 하면은 다음 생에 또 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 태인이도 보고 있다고요. 태인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엄마와 같이 보고 있구나. 아이고 태인이 반갑고, 태인아 반가워. 그래요.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뭐 핑계를 댄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전생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피상적인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특정 종교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또는 심지어 이제 저한테 전생을 받고 또는 전생 치료나 이런 부분을 공부한 분들 중에는 기독교 목사님도 계세요. 그 다음에 신부님, 성당에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조금은 이제 뭐 깨름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열린 마음으로 그냥 뭐 편하게 참석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처음에 깨름직하게 참석하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또 전생 경험을 쭉 해보고 나서는 이건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제대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접근을 안 하거나 입문을 안 하시고 그냥 뭐 피상적으로 비판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요. 방정복님 참석하셨고요. 예, 박유영님 참석하셨고. 예. 자, 이제 우리가 굳이 전생을 하는 이유는 앞에 서두에서 조금 말씀했듯이요. 목적과 목표, 전생을 하는 목적과 목표는요, 사실은 자기 이해의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어째서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런 데 취미가 많고 이런 것에 소질이 있을까? 또 반면에 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잘 못하고 어설프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런 걸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무서워할까? 나는 왜 이런 데 대한 공포감이 있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 가면 왜 힘이 들까? 이런 거 사실 잘 알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 심리 검사를 많이 합니다. 방정복님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예, 마음껏 참가하시면서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심리 검사를 해보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성격적 특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외향성, 내향성이 어떻고, 뭐 사회성이 어떻고, 뭐 그 다음에 뭐 적극성이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성격 검사하면 뭐 여러 가지 특성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에서는 현재적인 특성이나 현재적인 어떤 그 상태는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박은선님 반갑고요. 정태현님도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향적인 성격 특성이 어디서 왔는지는 어떤 심리검사에도 설명 안 해주거든요. 굳이 설명한다면 아마 부모님을 닮았을 것이다. 아마 부모님을 닮았을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설명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신체 검사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신체 검사를 하면은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뭐 선천적으로 안 좋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신체 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해요. 굳이 있다면 역시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것을 타고났다라는 설명을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생 경험을 해보고요, 전생 치료를 해보면요, 이미 전생에서 우리 성격 특성 많은 부분들, 우리 건강 상태 많은 부분들, 심지어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직업적 어떤 그 특성들, 또 인간관계 소양들 이런 것까지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자기 자신의 특성들 그리고 삶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관계 상의 문제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부모 자식 사이가 안 좋다, 또는 뭐 친구 사이가 안 좋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또는 부하와의 관계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다, 뭐 심지어는 뭐 아주 미워한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배신 당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경우 난 왜 이럴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배신을 당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당할까? 그렇죠? 저 사람 내가 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울까? 싫을까? 저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좋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전생을 해보면은, 전생 퇴행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전생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방정복님 상담심리 전문 상담 선생님들 초대했습니다. 예, 좋죠. 제가 막 그 얘기를 하려는데 지금 그 댓글이 떴네요. 제가 이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상담심리 교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전생을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검사 아무리 많이 해도 나오지 않는 답을 전생을 한번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온갖 심리치료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전생치료 한두 번 해보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숙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생을 하는 것은 자기 이해라는 것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또 이 치료적 효과입니다. 또는 치유적 효과입니다. 치료 또는 치유적 효과입니다.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했듯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인 치료나 또 신체적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의 치료나 또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참 이게 제대로 치료되기 어렵고 근원적으로 치료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생 치료를 한다, 전생으로 상담을 한다, 전생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중심으로 힐링을 한다, 정말로 효과가 좋지요. 이것은 저 설기문 혼자만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중에 나가면은 그런 관련되는 외국 서적 번역책들도 많고요. 국내에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건 설기문 혼자만이 떠드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은 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교과서, 상담 교과서, 심리학 교과서, 그 다음에 의학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좀 현대 과학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이렇게 하여튼 좀 터부시 되는 그런 면 때문에 아까 말씀한 또 종교적으로 조금 또 이렇게 맞지 않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께 이런 이슈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됐고요. 자, 그래서 전생을 하고 전생 퇴행을 하고 전생 치료나 전생 요법을 하는 주된 목적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하고 치유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생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핵심 또 한 가지 이슈는 뭐가 있냐면요. 이 최면하는 사람이 최면을 하면서 자꾸 전생을 암시하고 당신의 전생은 이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유도하거나 암시하기 때문에 전생 이야기를 하고 전생 기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전생 치료를 제대로 안 해보고 전생 경험을 제대로 안 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수천 건의 최면과 전생을 해왔지만요, 늘 제가 전생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장지영님, 강중창님 참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떨 때 일반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상담할 때도 어떤 분은 제가 전생을 언급도 하지도 않았는데 전생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최면을 하는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를 기억으로 좀 떠올리려고, 아니면 기억으로 떠올리려고가 아니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연령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6살 때, 5살 때, 4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갑자기 조선시대의 모습이 나오고 갑자기 중세 유럽의 풍경이 나오고, 아니면 또 원시시대 때 모습과 그런 이미지가 나오면서 그때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생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언급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경우를 두고 또 비판론자는 그것은 그냥 유사기억이고 그냥 환상이다, 언제 책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본 것을 그냥 전생 기억인 것처럼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최면에서의 전생 기억이나 전생 퇴행의 어떤 경험이 모두가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최면에서 올라오는 기억이 모두가 또 전생 기억에 맞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굳이 최면가가 전생을 암시를 하거나 굳이 특정한 전생을 자꾸 언급하다 보니까 그런 전생 기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유사기억이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그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타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김진수님 들어오셨네요. 김남녀님도 참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신 게 있었는데, 사람의 전생을 했을 때 반드시 사람만 나오는가? 혹시 뭐 동물이나 다른 게 나올 때가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한 대로 뭐 일일이 뭐 카운트 해보진 않았지만요.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전생 유도를 하고 전생 치료를 하거나 등등 그런 사례를 따지자면 몇천 건 될 거예요. 몇천 건 되는데 모르죠. 뭐 만 건을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 최면가에 따라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요, 동물도 나옵니다. 동물도 나오고 또 동물로서의 삶의 경험과 체험도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생에 동물이었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아직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정재감님 참여하셨고 장지영님입니까? 영어로 돼 있어 갖고 제대로 읽은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구 밖 외 행성의 전생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생에 동물이었다라는 분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고, 예를 들어서 뭐 전생이 쥐였다, 전생이 물고기였다, 또는 전생에 뭐 돼지였다, 또는 심지어 새였다, 이런 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전생이 쥐였다라는 분은 정말로 쥐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전생에 새였다라는 분은 정말 새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날개짓 할 때 이 팔에서 힘이 불끈불끈, 그러니까 마치 날개짓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팔을 움직일 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팔에서 힘을 느끼는 그런 그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쥐로 살았던 분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쥐로서 뭐 이렇게 땅을 기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경험과 느낌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다니는 그런 느낌들, 실제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만들어서 뭐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느낌으로 온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것이 뭐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뭐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다만 그런 경험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구 밖에 외계인, 다른 행성에서 왔다, 이런 분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때 ET라는 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ET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전생의 삶의 경험을 가졌다, 이런 분들도 저는 여러 만나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언급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전생에 관한 책을 몇 권 쓴 게 있고, 지난주에 이미 소개를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쓴 책 중에 최면과 전생 퇴행이라는 책이 있고요. 설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전생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 봐도 되고, 또 꼭 제 책 아니라도 다른 분이 쓴 책들도 있고, 또 외국에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브라이언 와이스, 정신과에서 브라이언 와이스라든지, 그 다음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정신과 의사 이분의 또 사례.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라고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갖고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봐주는, 알아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그것도 수천 건 했죠. 수천 건 하고, 그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박물관도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분 스토리 들어봐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상용님 참가하셨고요. 예.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생 이렇게 하는 것이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고, 그냥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TV를 본 것, 언젠가, 또는 언젠가 누구한테 들었던 것, 또는 책에서 본 것,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남아갖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면서 마치 전생 기억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증거가 없다. 이런 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가 아니고 유사 기억이고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전생과 관련된 증거는 무수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 수천 건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중에서 정리해서 한 몇백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로 전생의 사례의 어떤 타당성과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책에서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족보를 찾아본다거나 또는 그 과거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문화적인 또는 언어적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유저까지 동원해갖고 전생 기억의 타당성과 증명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또 티벳이라든지 이런데, 인도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전생을 실제로 확인하고 증명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TV에 다큐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가끔 보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최경묵님 올리신데 제가 급하게 지나가면서 못 봤습니다. 좀 길게 올리셨던데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인 브라이언 와이스나 다른 최면 상담에서 보면 마스터의 목소리도 듣는 경우가 많던데 교수님도 경험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또 최면하다 보면은 마스터 목소리라든지 그런 메시지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최경묵님은 아까 얼른 보니까 제가 쓴 전생각이 참 쉽다 그 책을 대학교 때 사셨다고요? 대학교 때 사서 열심히 읽어봤고 또 그 책 아직 갖고 있나 본데 그게 2000년에 나왔고요. 당시에 참 쑥스럽지만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거예요. 2000년에 설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각이 참 쉽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2000년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 그때 당시에 이 전생 신드롬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독자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로 독자 대상 전생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백 명 참석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 혹시 계신다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혹시 전진희 선생 그때 있지 않았나요? 혹시 제 기억에 동보서적 부산에 동보서적에서 했던 기억납니다. 부산에 아직 동보서적이 있습니까? 서면에 있었죠. 서면에 또 큰 서점 큰 가게 있습니다. 오래돼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동보서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당에 이제 한 몇백 명이 모여갖고 전생각이 참 쉽다 그 책에 이제 저자 특강을 했었는데 정말로 많이 오셨어요. 몇백 명으로. 근데 그때 KBS에서 취재를 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KBS 저녁 뉴스에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단 최면을 했거든요. 몇백 명 앞에 두고 저는 집단 최면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전공이 원래 집단 상담이다 보니까 몇백 명 한꺼번에 최면 유도해서 또 전생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몇백 명 대상으로 이 집단 최면을 하고 집단 전생 유도를 했는데 공교롭게 어느 한 분이 아주 깊이 최면에 걸려갖고 이 프랑스 시절에 아마 중세 때인지 뭐 프랑스 시절에 어떤 전생을 떠올려갖고 그거를 너무 생생하게 했기 때문에 소리를 막 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함께 눈을 감고 최면하고 전생하던 분들이 다 눈을 떠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주변에 막 모여들고 해서 막 굉장히 이제 혼란해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KBS 뉴스에 나갔었습니다. 당시에. 아무튼 그런 것이 2000년의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증거가 없다란 말이 물론 이제 그 수많은 전생의 어떤 기억들을 뭐 다 그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증거를 다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천건, 만건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증명된다면 나머지 뭐 9,990건이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생이란 것은 허구이며 전생 기억이란 것은 공상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생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오늘 아침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전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마땅히 쉽지는 않겠죠. 어렴풋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하물며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거기에 오류가 없으리라는 보장 없고 거기에 다른 기억하고 뒤섞여서 뭐 정확한 기억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타당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태님, 백창렬님 참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현생에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또 전생에서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현생에서 또 복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전생을 할 때 꼭 발견하는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인과관계 법칙입니다. 김현정님, 교수님, 유흥의 집단 무의식과 전생이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유흥의 전문가분들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정미라님 참여하실 거요.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런 법칙에서 볼 때에 반드시 전생에서 좋은 일 하면 이번 생에서 복을 받고 전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이번 생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인과응보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몇 생을 건너뛰느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뭘 잘못할 때에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혼을 냅니까? 아니면 몇 번 잘못해도 때로는 칭찬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혼을 냅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혼을 냅니까? 또 잘할 때마다 칭찬하고 선물 줍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몇 번 모아놨다가 좀 더 지켜보고, 몇 번 잘못하다가도 또 잘하는 일 있으면 앞에 것도 덮어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도 있지요. 물론 이제 뭐 잘못한 그 정도가 얼마나 되고 잘한 정도가 얼마나 되냐, 무게나 분량에 따라 좀 차이가 또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전생에 나쁜 짓을 한다고 반드시 현생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몇 생 건너뛰어서 나중에 몰아갖고 한꺼번에 더 크게 왕창 덮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생에서 비록 잘해도 이번 생에 반드시 그만한 복을 받는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생에 잘해도 또 이번 생에 여전히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생한 만큼 또 선한 의도로 또 착하게 고생을 했다면 그만큼 앞에 전생에 잘한 거다 합쳐서 다음에 그 더 큰 복을 받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뭐 다 제 말이 옳다 맞다고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요, 제가 몇천 건의, 적어도 몇천 건의 사람들의 전생을 유도하고 그런 것을 취급해 본 그런 결과지, 제가 무슨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우주의 모든 문제,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종교학자도 아니고요, 아주 그 깊이 있는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신세계에 깊이 수련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상담 심리학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 작은 변화라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화 전문가고 상담 전문가고 코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종교적인 차원, 깊은 정신 수련이라든지 도의 깨달음이라든지 그것하고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실제적이고요, 실천적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배우고 누구라도 익히면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해결 중심의 그런 하나의 테크니션이고 또 그런 하나의 스킬을 말씀하는 것이지, 제가 이론적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나름대로 증거가 있고 실제로 많은 사례들 속에서 그런 제가 말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정신 수련을 오래 하셨거나 또 종교가 깊으셔서 그 나름대로 깨달으심을 얻으신 분들 계시고, 그분들의 생각이 저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실천적이고 기법적인 것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서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또 오해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한 30분 정도 하면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자, 마지막에 이런 또 의문이 있고 이런 또 오해가 있습니다. 전생은 무섭다, 심지어 체면하는 것도 무섭다라고 얘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전생 간다 그러니까 와, 이거 무섭다, 무서워서 난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생 유도를 한다 이러면은 혹시 겁이 나세요? 또 제가 1대1로 여러분 만나서 만약에 전생을 한다면 겁이 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자 한다면 혹시 두려우세요? 기억 안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우리 친척 어른이 또는 선배 되는 분이
너 어릴 때 이런 적이 있다. 궁금하지 않아? 얘기해 줄까? 라고 할 때,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했는데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 중에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좀 무서운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 돈 주고 보러 가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 뻔히 알면서도 돈 주고 보러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생에서도 들어 이제 비극적인 내용, 또 아주 비참하게 죽는 내용,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무섭다, 두렵다 이런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깊은 곳을 탐사하면서 인생 문제, 삶의 문제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원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장지영님, 모든 종교도 최면이나 전생보다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도 최면이나 전생보다 오히려 더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그쪽으로 나가면 또 종교인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 하십시다. 어쨌든 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실천적인 것이다. 구체적이고 방법적인 것이다. 기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주고자 하는 것이 제 핵심이고 목표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곧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게 지난주 첫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웨비나라는 걸 준비 중에 있어요. 웨비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한다 이 뜻입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일종의 뭐 제가 세미나리보다 지금은 특강이 돼버린 셈인데, 자, 지금 전진희님, 교수님께 받았던 첫 최면 때 너무 기대하고 그만큼 긴장해서 최면 유도만 1시간 넘게 걸리다가 교수님께 야단 맞아가며 했던 기억이 난다. 그쵸? 20년 뭐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언제 우리가 공지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추석 연휴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런 긴 시간 뭐 하시겠습니까? 저하고 다시 만나는 것 때, 그때는 회원제로 할 거예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지금 누구라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데, 웨비나에서는 회원제로 할 거예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제로 하니까 또 돈 드는가 싶어서 또 걱정되는 분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인데 그 대신에 회원으로 가입하셔갖고 여기에 로그인 하셔야 되게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 좀 더 수준 있고 밀도 높은 토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직접 체면 걸어 드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시면 빵빵빵빵 날려주세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제가 또 힘내서 하지요. 빵빵빵 날려주세요. 기대되시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공지 올리거든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신청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냐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 될 수도 있고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엄지척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응원에 힘입어 우리 설기문 라이브 계속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아마도 추석 때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